네, 검찰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 그리고 내각 인선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를 싸우는 논리로서는 지식이 중요하겠지만 경험과 또 사람을 이해하는 지혜가 더 필요할 때기도 합니다. 지혜가 가득한 삼선 의원 두 분 모시고 진행하는 삼선 토론입니다. 먼저 스튜디오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윤영석 의원께서는 바쁘신 일정이 있어서 저희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어디 바깥에 계시나요? 네, 오늘 그 외부 활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네. 윤관석 의원님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두 분이 이 라디오 전화로 진행하는 방송 진행이 아주 능수능란하십니다. 오늘 토론도 좀 그렇게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내각 후보자, 내각 인선 문제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멘트를 출근하면서 했는데요. 일단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검증 단계에서 이런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았습니다. 다만 그 검증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과연 그 다시 한번 팩트로서 확실하게 검증될 수 있는지를 이제 인사청문회나 또 언론의 검증 등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 된다고 봤고, 물론 저희가 1차적으로 검증은 다 했습니다만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평판조회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렇게 그 떨어지는 분들이 그러한 그 하나의 활동을 하는 그러한 쪽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우리 언론들이 다시 한번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평판조회도 좀 해보시고 좀 그 검증을 해보시면 되게 좀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네, 자 물론 지금 내각 인선은 또 총리 후보자도 검증을 해서 추천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알았는데 팩트 확인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보고 앞으로 청문회나 언론이 검증해라, 이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의혹들이 여러 개 많이 나왔습니다. 자녀 편입학 의혹, 병역 의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윤 의원님,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예, 민주당도 심각하게 보고 있고 국민들께서도 과연 적격자를 추천한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이 정호영 그 진영 내정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공개적으로 좀 자진 사퇴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심각하다고 봅니다. 앞에 한덕수 총리 내정자의 그 인터뷰 발언을 들으니까 네. 한편으로는 참 답답합니다. 문제가 있는 걸 좀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한번 진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국민들한테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중요한 정책을 이끌어 나갈 초기 내각의 네. 장관 그 후보자인데 보다 철저하게 검증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추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설에 의하면 하루 검증에 그쳤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설사 돼도 그야말로 그냥 허수아비 총리 아니겠느냐, 추천만 한 총리가 아니겠냐는 의혹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확실히 들은 것은 지금 그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혀 한덕수 총리 내정자도 확신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검증 과정에서 자진 사퇴 내지 지명 처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예. 자, 윤영석 의원님, 앞서 네네. 한덕수 총리 내정자의 목소리도 들으셨고 이제 윤관석 의원님 말씀도 들으셨지만 정미경 최고위원도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기자회견 연다길래 사퇴 기자회견인 줄 알았다, 이런 표현할 정도입니다. 내부 비판도 좀 있죠? 네, 국민의힘의 지금 내부의 전반적인 분위기, 또 다수의 의원들은 아마 정호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기를 바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정치를 하고 정당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어떤 그런 생각, 민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호영 후보자의 어떤 자녀 입시에 대한 특혜 의혹, 또 자녀의 어떤 군 문제에서 당초에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나중에 면제되는 그런 과정, 이런 부분이 좀 석연치 않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워낙 이제 우리가 조국 전 법무장관의 그런 그 자녀 입시 문제로 국민들이 네. 홍역을 치르고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런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조국 시즌 2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 또 민주당에서 지금 그런 프레임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지방선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좀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진해서 사퇴해야 된다. 이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은 같은데 지금 윤영석 의원님께서 이거 지방선거에 그래도 좀 호재로 쓰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아직 지방선거에까지 저희가 뭐 적용하는 걸 떠나서 네. 일단 우리 윤영석 의원님이 삼선원답게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그 판단을 말씀해 주셔서 네. 옳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진 예. 사퇴가 맞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 사실상 사실 그 윤석열 당선자의 뭐 40년 지기에서 네. 깐부 추천 깐부 내각이란 말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자진 사퇴가 맞다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루속히 그 지명 처리를 하든 자진 사퇴를 하든 정호영 그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호영 사퇴를 종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네. 이것은 과거에 뭐 제2의 조국 사퇴 문제가 아니라 조국 그 전 장관에 대해서 대했던 태도와는 전혀 다른 잣대를 댄다면은 윤석열 당선자에게도 이중적인 선택적인 잣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영석 의원님 지금 네, 사실은 같은 입장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나 상식에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위법적 사실은 수사를 해서라도 밝혀내야 된다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개별 사안은 제가 뒤에 여쭤볼 텐데요. 그런 태도, 네.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마 민주당에서는 정호영 후보자가 사퇴를 하지 않고 네, 이 문제가 장기화되는 것을 어쩌면 볼지도 모르겠어요. 여론에 그런데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런데 사실상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민심이 최우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성을 따지기에는 지금 그건 뭐 정치권에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국회에서 그걸 밝힐 수가 없고 또한 언론에서도 그런 불법성을 밝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사를 왜냐하면 해야 되는 거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국민 민심의 측면에서 하루빨리 본인이 후보 사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정호영 후보자가 지금 뭐 40년 직이다. 그건 사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에서 한번 밝혔죠. 네. 이미 그 한 분은 서울에서 서울 태생이고 또 네. 이제 정호영 후보는 대구 태생인데 학교도 이제 서울과 대구에서 이렇게 다녔고 40년 전에 만날 일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네. 이제 쭉 보니까 정호영 후보자가 안철수 위원장하고는 좀 이제 오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이제 네. 의과대학에 다녔고 또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가 뭐 깐부다 또 40년 직이다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호영 후보자는 지금 국민의당 측에서 어느 정도 추천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명확한 그 관계는 모르지만, 네. 인수위원회에서 추천이 된 거죠. 네. 네네. 인수위원회에서. 그래서 위원장을 지금 안철수 그렇죠. 위원장이 맡고 있고 또 이제 인수위원회 다양한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청와대의 어떤 여러 가지 자료도 이제 활용을 하고요. 예. 또 경북대 병원장은 국립대학 병원장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검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다 활용해서 했을 때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추천이 된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불거지고 있죠. 예. 저는 그런 문제가 자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민심이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종식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이슈에 더 이상 불이 붙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이제 국민의힘 쪽에 이제 솔직한 마음이긴 합니다만. 예, 저희가 이것을 뭐 선거에 활용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네.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면 그대로 당선자에게 건의를 하든지 당사자하고 대화를 하든지 해서 자진 사퇴나 지명 처리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다만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어떻게 이런 인사를 그러면 그 좀 부실하게 검증해서 추천했는가라는 것이죠. 이제 와서 이제 깐부도 아니고 40년 지기도 잘못했다면 그 많은 언론의 것은 다 오보가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도대체 좋다 그러면 2년이 아니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 근데 네. 이것이 정확하게 현재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호영 그 장관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현재 추천된 윤석열 당선자 일기 내각이 초대 내각의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된 것인지 어떤 또 내각의 컨셉으로 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어디도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언론에서나 국민들은 지역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그동안 해왔던
안배를 넘어서 균형적인 것들 인사들 이런 것들은 이번에 많이 무시됐다 깨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최측근 인사를 일기 때부터 초대부터 전진 배치를 한다라든가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다음에 또 측근 인사 깐부 인사 대부분 이제 아빠 찬스의 부실 검증 인사 네. 온 것에 대한 추천의 경로와 기준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그 의구심을 갖고 실망하고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윤영석 의원님 사실 앞서 저희가 네. 시작하면서 한덕수 총리 내정자 목소리 들려드렸는데요. 뭐 인수위 차원에서 알고 있었다. 이제 내정 네. 차원에서 그리고 별 문제 없었다 이런 말도 하셨고 청문회나 언론에서 또 더 밝혀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네네. 당내에서도 물론 아쉬움 얘기하셨고 지금 이제 이거 좀 사퇴해야 되고 개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이미 주셨습니다만 네. 이 내각 후보자들 인선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시거든요. 우선 그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네. 청와대 검증 자료라든지 이런 충분히 활용을 했는데 그때 이제 발견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네. 보건복지부가 이제 보건 기능 그리고 국민의 건강에 관한 기능이 있고 또 복지에 관한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이제 주로 복지 전문가들 또 행정 관료들이 이제 장관에 임용이 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보건 전문가를 임용을 하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미정유에 이러한 국민의 어떤 건강을 위협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번에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노정된 여러 가지 어떤 보건 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동안 그 보건 현장에서 의료 현장에서 일을 해온 정호영 후보자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러한 네.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 사서 후보로 이렇게 청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만 도덕성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인선 과정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언론과 또 정치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하루빨리 해명이 안 된다면은 본인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당선자와는 대구지검 검사를 1994년 근무할 때 정호용 또 대구 적십자병원장으로 계실 때 또 여러 가지 2009년 인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40년 한두 번 만났겠죠. 그렇죠. 한두 번. 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근본적인 대안이나 방안, 물론 이제 윤관석 의원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이시지만 좀 인수위에도 좀 조언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보면 과거 97년 뭐 이회창 총재라던가 병역 문제라는 게 얼마나 정치권을 뒤흔들었고 국민들의 마음을 실망시켰는지를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당연히 자녀가 있고 군필을 한 아들이 있다라고 하면 검증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각 정도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될까요? 예, 매년 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나 또는 저 장관을 갖다 추천할 때 그 검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네. 특히 이제 개별 인사의 신상에 대한 검증, 그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그걸 뭐 4대 과목, 5대 과목이라고도 했는데 병역 문제, 뭐 세금 문제, 부동산. 그다음에 뭐 주소 이전과 둘러싼 뭐 부동산 관한 네. 문제, 또 자녀 문제, 그리고 논문에 대한 그 네네. 뭐 이런 표절의 의혹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4대 과목, 5대 과목해서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더 세부적인 항목이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것만 충분히 체크를 해서 철저하게 조사하면은 지금 제기되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해서 완성도 있게 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에게. 근데 이번엔 그런 과정들이 과연 제대로 통과가 된 것인지 네. 일부에서는 뭐 한덕수 총리 내정자도 뭐 하루 이틀 전에 알았다고 해서 그게 과연 검증이 된 것인지 아니면 뭔가 좀 윗선의 추천에 의해서 그냥 일단 후보로 추천되고 이제 검증이 시작된 것인지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예, 뭐 과거 비단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의 지지한 내각들에서도 의혹 제기가 된 적이 많은데 윤영석 의원님도 간략하게 좀 개선 이렇게 해야 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 그 인사 검증 시스템이 그동안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뒤에 상당히 발달해 왔습니다만은 아직도 굉장히 좀 미흡한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마다 가장 이제 저희가 문제시되는 것은 인사청문회가 정책 전문성, 정책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위주로 되지 않고 네. 늘 먼지털이 시기의 그런 도덕성 검증에 네네. 측면이 상당히 많은데요. 상당히 문제라고 네.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그 후보로 추천되기 전에
뭔가 철저한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훨씬 보강돼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도덕성뿐만 아니라 능력도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군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검찰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에 대한 얘기인데 평검사들이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밤샘 회의를 하고 범죄 방지법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윤영석 의원님께 이건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데서 여러 반대 혹은 신중론 의견이 나오는 걸 지금 많이 활용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평검사들 발표까지 포함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너무 지금 무리하죠. 민주당이. 불과 1년 전에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청에다가 수사권을 부여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제도가 전혀 정착되기도 전에 그러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은 조삼모사랄까요? 네. 참 하루아침에 이렇게 어떤 입장을 뒤집는 것인데 네. 그러한 저희는 그 목적은 결국은 이제 문재인 현 대통령을 퇴임 후에 보호하겠다. 네. 그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그 대선 선거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가지 어떤 범죄 의혹들,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또 이재명 후보 부인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런 업무 추진비 네. 사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아예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 이거는 네. 이제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대한민국 사법 제도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정략적인 네. 그런 행위라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상당히 반대가 많고 네. 또 검찰청 내부에 그런 뜻 있는 공직자들의 지금 반발도 상당히 이어지고 있고 뭐 저희 국민의힘 입장은 알겠습니다.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상당히 무리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과연 민주당이 이것을 끝까지 밀어붙일 것인가 네네. 좀 네. 의문이 들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예. 합리적이라면 그 얘기까지. 합리적인 분이라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대 여러 가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것, 방어하기 위한 것인가? 결국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까지 얘기하셨는데 윤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 윤영석 의원님은 저 계속 지난번에도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이재명 전 후보의 방어용 정략적인 어떤 입법이다라는 입장을 밝혀주시는 것 같은데, 물론 뭐 다른 당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옳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공감을 하고 있고 지난 국회에서도 공수처를 통해서 1단계 검찰 개혁은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요. 네. 6대 중대 수사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 남아 있었는데 검찰 개혁 2단계에 대한 논의가 급격하게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네. 이번에 검수완박이란 말은 맞지 않고 저희는 요즘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수기분리라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 네네. 검찰의 수기분리, 수사권 기소권 분리 입법이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검찰에서는 뭐 이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하나는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언론에서도 좀 약간 무감각하게 뭐 검난이라든지 이런 네. 얘기를 자꾸 쓰는데 검난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검찰이 난을 일으킨다는 것입니까? 그럼 이게 합법화될 수 있는 겁니까?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법 제66조라든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에도 보면은 네. 이런 것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평검사, 뭐 고검장들 또 오늘 저녁엔 부장검사, 네. 검찰총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안부든 국방부든 조직 개편을 한다. 네. 또는 뭐 다른 제도를 도입할 때 이견이 있으면은 책임자를 통해서 질서 있게 위에다가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총장이 대통령도 만났고 또 국회에도 전달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때마다 뭐 국장들 모여서 하고 과장들 모여서 하고 네. 평공무원들이 모여서 입장을 발표하고 집단 행동을 한다면은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도 자성하고 일단은 무엇이 국민들에게 문제를 준 건지 공정성에 문제가 없었던 것인지 이렇게 보고 이 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거는 국회가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네. 또 많은 어려운 법을 네네. 통과시켜 왔기 때문에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의원님 신중론과 또 부작용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앞서 윤영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네. 지금 당내 이수진 의원께서는
지금 처리 못하면 결국 새로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하게 추측되기 때문이다. 즉 신중론 말고 우선 통과부터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신중론 신중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두 가지 의견이 뭐 그 일단은 검찰 개혁의 방향에는 일치하면서도 네. 그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는 문제하고 또 대안과 로드맵에 대한 문제, 네. 국민적 지지와 동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거부권 행사를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해라라는 또 그거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고 제안이죠. 우리 이수진 의원을 이제 이용하셨습니다만 저희 당 의원 쪽에서는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하면 아마 거부권을 할 거다라는 추측들이 서로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법안의 완성도를 높인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통해서 입법을 하면서 좀 충분하게 대안과 또 유예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스럽게 만들었던 것이 약간 그런 면은 스스로들이 좀 봐야 됩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되자마자 검찰 강화하겠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 네. 그다음에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런 걸 얘기했고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 이제는 후보 내정자가 됐습니다마는 네. 나 무죄 나오자마자 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국민들에 대한 그 인사가 아니라 사실은 바로 그다음에 뭐 야반 도주라든지 이런 좀 국무위원으로 네. 앞으로 되기에는 좀 너무 거칠고 저희 당으로 볼 때 모욕적인 원사를 하는 것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욱더 차분하게 대응하는 걸 어렵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후보자 얘기를 끝에 윤관석 의원이 해주셨는데 윤영석 의원님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좀 너무 정치적 발언을 한 건 아닌가 국무위원인데 이런 지적도 있나 봐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일부 이해는 합니다만은 네. 그동안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민주당 정권 또 문재인 정권에서 많은 고초를 겪어왔기 때문에 네. 좀 그러한 부분도 그러한 발언의 어떤 건저에 그러한 부분이 깔려있지 않나 생각하고 조금 국무위원으로서는 좀 절제된 그러한 네. 언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뭐 취지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또 국무위원으로서는 절제된다. 역시 두 의원님은 굉장히 젠틀맨들이셔서 국민들이 또 들으시기에 또 합당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없는데요. 저희가 두 가지 이슈를 얘기할 텐데 지방선거 이슈인데요.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는 윤관석 의원님께 여쭤보고요.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해서는 윤영석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험지 출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5% 가까이 졌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내에서도 좀 이견도 있고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서울시장 선거 이길 것인가 고민이 많으시죠. 예. 정리 말씀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1분씩 드릴게요. 네. 예, 어제 먼저 전력공천관리위원회에서 뭐 송영길 그리고 박주민 후보자를 배제한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면서 언론에 나왔고 오늘 비대위에서 뭐 의결되진 않았습니다만 네. 하여튼간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게 돼서 좀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친 것 같아서요. 저희들도 좀 네. 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작년 4월 7일 재보궐선거와 올해 대선을 서울에서 많이 치면서 네. 저희가 필승 카드를 찾기 위한 네. 나름대로 좀 상당한 좀 노력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네. 주시면 되겠고요. 조만간에 최선의 후보를 방식도 뭐 다양하게 뭐 전략이라든지 단수라든지 경선에 이런 걸 다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해서 네. 선출해서 지방선거에 가장 앞장서 있는 서울시장 후보를 잘 뽑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공개는 안 하시겠지만 필승 카드는 있는 건가요? 필승 카드는 이제 저희가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필승 카드라고 보고요. 네.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지금 비대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슈인피플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윤영석 의원님, 네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 선거가 험지입니다. 지금 이은혜, 유승민, 김은혜, 유승민 두 분 얘기 나오고 네. 있는데, 예,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네네.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의 승패 여부가 이번 국민의힘 지방선거의 승부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은혜 예비 후보 또 유승민 예비 후보 근데 두 분이 나와 있는 상당히 참 우리 국민의힘의 아주 중요한 그런 정치인들이죠. 그래서 두 분이 저는 누가 되든 충분히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 국민의힘 후보 적합표에서도 아주 박빙의 그런 지금 승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제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충분히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승산이 있다.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결과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네. 생각을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영석, 윤관석 두 의원님의 말 속에 있는 행간에도 지혜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삼선 의원의 이야기 여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